이번 강의는 교과서 44페이지 중단원 학습점검 문제풀이 강의입니다. 여러분은 이 강의를 듣기 전에 중단원 학습점검 43, 44페이지 문제를 다 풀고 듣도록 하세요. 43페이지 문제는 여러분이 스스로 풀어보고 풀이 과정과 답을 확인한 다음에 모르는 게 있으면 선생님께 질문을 하도록 합니다. 5번 문제를 볼게요. 지수법칙을 이용하여 다음을 계산하시오라는 문제입니다. 1번 문제를 볼게요. 5의 37제곱 곱하기 0.2의 35제곱입니다. 이 문제를 풀 때 우리는 5의 37제곱을 먼저 계산하고 0.2의 35제곱을 계산한 다음에 곱셈을 하게 되면 계산이 굉장히 복잡해진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1번 문제를 풀 때 꼭 지수법칙을 이용해야 됩니다. 지수법칙을 이용해서 이 문제를 풀 때 우리는 이 문제에서 사용될 지수법칙을 생각해야겠죠. 자, 이 문제를 풀 때 우리는 지수법칙 a의 m제곱 곱하기 b의 m제곱은 a, b 전체의 m제곱, 이 법칙이 떠올라야 되죠. 그죠? 이때 m은 자연수가 되겠죠. 우리는 이 지수법칙을 이용해서 다음 문제를 풀어볼게요. 5의 37제곱 곱하기 0.2의 35제곱. 우리는 이 지수법칙에서 지수가 똑같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도 지수를 똑같이 맞춰줘야겠죠. 그러면 우리는 35제곱으로 맞춰줘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5의 37제곱을 5의 제곱 곱하기 5의 35제곱으로 나눴습니다. 그쵸? 그 다음에 곱하기 0.2의 35제곱이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뒤의 곱셈을 묶어서 계산할 수 있겠죠. 그죠? 5의 제곱 곱하기 5 곱하기 0.2의 35제곱이 되겠죠. 그럼 우리는 이 계산은 5의 제곱 곱하기 5 곱하기 0.2니까 1이죠. 1의 35제곱은 역시나 1입니다. 그러니까 5의 제곱은 25가 되겠죠. 2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2번 문제도 1번 문제와 마찬가지로 지수법칙을 이용해야 됩니다. 그러면 7의 4제곱분의 14의 4제곱을 계산하기 위한 지수법칙은 a의 m제곱분의 b의 m제곱은 a분의 b의 전체 m제곱과 같다라는 지수법칙이 이번 문제를 풀 때 떠올라야 됩니다. 이때 우리는 m은 당연히 자연수가 되겠고 그 다음에 a는 분모니까 분모가 0이 되면 안 되겠죠. 그죠? 자, 이 지수법칙을 이용해서 다음 문제를 풀어볼게요. 7의 4제곱분의 14의 4제곱입니다. 얘는 자 7분의 14의 전체 4제곱으로 6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식이 같을 때 두 자연수 a와 b의 값을 각각 구하시오라는 문제입니다. 위식이 같을 때 우리는 a와 b의 값을 구하는 문제죠. 이때 우리는 이용해야 될 지수법칙은 a분의 b의 전체 m제곱은 각각의 m제곱으로 떨어진다. a의 m제곱분의 b의 m제곱이다. 이때 우리는 분모가 0이 되면 안 되겠죠. 이 지수법칙을 이용해야 됩니다. 얘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도록 할게요. 3y의 2b제곱분의 xa의 전체의 4제곱이죠. 얘는 지금 4제곱이 분모, 분자 각각 떨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러면 3y의 2b제곱의 4제곱분의 xa의 4제곱이 돼요. 그러면 우리는 분모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곱셈 지수법칙이 이용되겠죠. 그죠? a, b의 전체 m제곱은 a의 m제곱분의 a의 m제곱 곱하기 b의 m제곱으로 나타낼 수 있다라는 지수법칙을 이용을 하면 얘는 3의 4제곱 곱하기 y의 2b제곱의 4제곱이 되겠죠. 분의
xa제곱의 4제곱. 지금 우리는 여기서 이식과 이식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지수 법칙이 필요해요. a의 m제곱 곱하기 n제곱은 a의 m 곱하기 n제곱이다 라는 지수 법칙을 이용하면 우리는 여기서 지수들끼리 곱으로 표현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는 3의 4제곱은 계산하면 81이 됩니다. 그 다음에 y의 2b의 4제곱은 위 지수 법칙을 이용하면 y의 2b 곱하기 4니까 8b가 되고 분자도 마찬가지로 하면 x의 a 곱하기 4a제곱이 됩니다. 이 식이 우리는 우변과 같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81의 y의 24제곱, 81 곱하기 y의 24제곱 분의 x 8제곱이랑 같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81은 같아요. 그러면 y의 8b제곱과 y의 24제곱이 같아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8b와 24가 같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8b는 24와 같아야 되기 때문에 b는 3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분자도 x의 4의 a제곱과 x의 8제곱이 같아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4a와 8이 같아야 되겠죠.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a는 2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7번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다음을 만족시키는 식 A를 구하시오라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풀 때 우리는 A를 구하죠. A는 여기서 좌변에 있습니다. 그러면 A를 구하기 위해서는 좌변에 A만 남겨두고 모든 다른 숫자나 문자들은 우변으로 옮겨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최종 목적이 A가 무엇인지 구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A만 남겨주기 위해서 다른 것들을 우변으로 이항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는 2xy제곱 곱하기 a인데 지금 나누기 마이너스 3x제곱 y 세제곱이 우변으로 가면서 지금 곱셈으로 바뀌죠. 나눗셈은 우변으로 가면서 곱셈으로 바뀌어서 마이너스 3x제곱 y 세제곱이 됩니다. 그쵸? 그 다음에 4x제곱 y, 기존의 4x제곱 y는 그대로 두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또 이 xy제곱, 저변에 있는 이 xy제곱을 우변으로 이항을 해 주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a는 4x제곱 y 곱하기 마이너스 3x제곱 y 세제곱, 그 다음에 이 xy제곱이 우변으로 가면서 이제 분모 분자가 바뀌죠. 이 xy제곱분의 1이 돼요. 우변으로 가면서. 그쵸? 자, 그러면 우리는 우변의 식만 정리를 해주면 답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 숫자끼리 정리를 해볼게요. 숫자끼리 정리하면 지금 부호는 일단 마이너스가 홀수에 있으니까 부호는 마이너스죠. 그 다음에 숫자끼리 정리를 하면 2분의 4니까 2가 되고 2 곱하기 3은 6이죠. 그 다음에 x 정리할게요. x제곱 곱하기 x제곱 곱하기 x분의 1이죠. 그러면 여기서 x 약분돼서 x가 3개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는 y끼리 계산을 하면 y 곱하기 y 세제곱 곱하기 y 제곱분의 1이죠. 그러면 우리는 y 제곱분의 1이랑 y 세제곱이랑 계산을 해서 y만 남죠. 그러면 y 곱하기 y니까 y 제곱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a는 마이너스 6x 세제곱 y 제곱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8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보기 다항식 중에서 다음을 만족시키는 다항식을 찾으시오라는 문제입니다. 첫 번째 문제는 합이 4x제곱 마이너스 11x 플러스 1인 두 다항식이죠. 그러니까 두 다항식을 더했을 때 합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계산을 하려면 두 다항식의 리스트를 모두 이렇게 더해야 되니까 계산할 게 너무 많아서 조금 이제 두 다항식의 합의 상수항이 1이 되는 거를 먼저 찾아준 다음에 그렇게 걸르면은 계산을 조금 덜 해도 된다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런 방법으로 한번 풀어볼게요. 우선 기억과 니은의 상수항끼리를 더했을 때 4가 되겠죠. 그러니까 상수항이 1이 아니네요. 더했을 때. 그러니까 기억과 니은은 합이 이렇게 되는 두 다항식이 아니에요. 탈락. 기억과 디귿 볼게요. 기억과 디귿은 상수항끼리 합이 마이너스 1이죠. 마찬가지로 1이 아니기 때문에 탈락. 기억과 리을은 상수항끼리 합이 1과 0이죠. 그러니까 상수항끼리의 합이 1이 되네요. 그러니까 기억과 리을은 얘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 다음 니은은 기억했죠. 더했을 때. 니은과 디귿은 상수항끼리의 합이 1이 되네요. 그러니까 가능성이 있고 니은과 리을은 상수항끼리의 합이 3이 되니까 탈락. 디귿과 기억, 니은 했고 디귿과 리을만 하면 되겠죠. 디귿과 리을은 상수항끼리 합이 마이너스 2가 되니까 안 되죠. 리을은 다 했죠. 그러면 지금 합이 4x제곱 마이너스 11x 플러스 1인 두 다항식은 기억과 리을 또는 니은과 디귿이 될 수 있어요. 구체적으로 한번 볼게요. 기억과 리을을 먼저 할 때 합이 이렇게 되려면 이 기억과 리을을 더했을 때 x제곱의 개수가 4가 돼야겠죠. 그죠? 그러면은 기억과 리을을 더했을 때 x제곱의 개수가 4가 되네요. 그죠? 그러면 요거도 만족한다. 그 다음에 니은과 디귿은 보면은 x제곱의 개수가 니은 더하기 디귿은 3이 되겠죠. 그러니까 안 되겠죠. 그러면 답은 기억과 리을밖에 없네요. 그죠? 그래서 합이 4x제곱 마이너스 11x 플러스 1인 두 다항식은 이렇게밖에 안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실제로 우리가 계산을 해볼게요. 실제로 기억과 리을을 계산을 해보면은 3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 더하기 x제곱 마이너스 9x 계산을 하면 x제곱의 개수 3x제곱이랑 x제곱이랑 더하면 4x제곱이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x랑 마이너스 9x 더하면 마이너스 11x 그 다음에 나머지 상수항 1만 남죠. 그러니까 합이 4x제곱 마이너스 11x 플러스 1이 되네요. 그래서 두 다항식은 기억과 리을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 볼게요. 두 번째 문제는 합이 4x제곱 마이너스 11x 플러스 1인 세 다항식이에요. 합이 이렇게 되는 세 다항식. 그러니까 우리는 세 다항식의 합이 이렇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면 되는데 일단 다항식 4개의 다항식 중에 3개를 선택하려면 한 다항식을 빼면 되겠죠. 그 리스트를 생각을 해보면 기억, 니은, 디귿 맞죠? 리을 빼기 그 다음에 디귿 빼기 기억, 니은, 리을 니은 빼기 기억, 디귿, 리을 그 다음에 기억 빼면 니은, 디귿, 리을 이 4가지 경우밖에 합이 이렇게 되는 세 다항식이 4가지 경우밖에 없어요. 그러면 4가지 경우 중에서 첫 번째 기억, 니은, 디귿을 더했을 때 우리는 상수항이 1이 되어야 되겠죠. 그러면 기억, 니은, 디귿 더했을 때 상수항만 계산하면 뭐가 되나요? 2가 되겠죠. 탈락. 그죠? 그 다음에 기억과 니은과 리을
기역과 니은과 리을을 더했을 때 상수항끼리 더했을 때 합이 1이 돼야 되는데 기역, 니은, 리을은 상수항끼리 합이 4가 되네요. 그죠? 탈락. 그 다음에 기역과 디귿과 리을도 마찬가지로 상수항끼리 더했을 때 마이너스 1이 되네요. 1 더하기 마이너스 2 더하기 0이니까 탈락. 그러면 나머지 요거밖에 없네요. 니은과 디귿과 리을은 3개 더했을 때 상수항의 합이 1이 되네요. 그러면 실제로 니은 더하기 디귿 더하기 리을을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니은 더하기 디귿 더하기 리을. 계산을 해보면 니은이 지금 4x제곱 플러스 3이죠. 그 다음에 디귿은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그 다음에 리을은 x제곱 마이너스 9x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x제곱끼리 계산을 하면 4x제곱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x제곱이죠. 마이너스 x제곱 없어지고 남은 것은 4x제곱만 남고 그 다음에 x끼리 계산하면 마이너스 9x랑 마이너스 2x 계산하면 마이너스 11x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나머지 상수항 3과 마이너스 2 계산하면 플러스 1이 되겠네요. 그쵸? 그러니까 우리는 니은과 디귿, 리을을 더했을 때 합이 4x제곱 마이너스 11x 플러스 1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합이 4x제곱 마이너스 11x 플러스 1인 세 다항식은 니은과 디귿과 리을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9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다음 대화를 읽고 다항식 A를 구하시오라는 문제입니다. 자, 왼쪽에 남학생의 말을 읽어볼게요. 다항식 A에 4분의 1 AB를 곱해보자. 이렇게 직접 해볼게요. 다항식 A에 4분의 1 AB를 곱했어요. 그러면은 여학생 말을 보면은 계산을 했대요. 얘를 계산을 했을 때 마이너스 4분의 1 a제곱 b 빼기 ab제곱 더하기 3ab가 된다라고 하네요. 그랬을 때 우리는 다항식 A를 구하는 게 문제의 목적이죠. 자, 그러면 우리는 좌변에 A만 남겨두고 나머지 4분의 1 AB는 모두 우변으로 이항을 해야 돼요. 그죠? 이항할 때 우리는 곱하기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역수치해줘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죠? 그러면 계산을 해볼게요. 좌변에는 A만 남겨두고 우변에는 원래 기존에 마이너스 4분의 1 A 제곱 B 빼기 AB 제곱 더하기 3AB가 있었는데 여기서 4분의 1 AB가 이항했을 때 우린 4분의 1은 역수치해주면 4가 되고 AB는 역수치해주면 AB분의 1. 그러면 정리를 하면 그냥 간단하게 AB분의 4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AB분의 4. 어머나. AB분의 4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분배 법칙을 이용해 줍니다. 분배 법칙을 이용해서 AB분의 4를 각각의 항에 곱해주면 되겠죠. 자, 계산을 해볼게요. 그러면 마이너스 4분의 1 A제곱 B 곱하기 AB분의 4가 되겠죠. 빼기 AB제곱 곱하기 AB분의 4 더하기 3AB 곱하기 AB분의 4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계산을 해봐요. 첫 번째 항부터 계산을 해볼게요. B 약분되고 A분의 1 A제곱 약분돼서 A만 남죠. 그 다음에 4 약분돼요. 그러면 뭐만 남나요? 그쵸? 마이너스 부호 그대로 마이너스 하나 있으니까 마이너스 상수항 없고 A 하나 남고 B 없어졌네요. 그쵸? 그 다음에 두 번째 항 계산을 해볼게요.
A에 약분됐어요. 그 다음에 B분의 1 B 약분돼서 B만 남고 그 다음에 숫자는 그대로. 그러면 얘는 정리를 하면 부호는 마이너스 하나 있으니까 마이너스 그대로. 그 다음에 숫자 상수는 4 있죠. 그 다음에 B 그러니까 마이너스 4B가 되네요. 그 다음 마지막 항을 계산을 해볼게요. 자, AA 약분, BB 약분. 그래서 3 곱하기 4는 12가 되겠죠. 그래서 마지막 항은 계산을 하면 12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A는 마이너스 A 빼기 4B 더하기 12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1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오른쪽 직사각형 ABCD를 선분 AB와 선분 BC를 각각 축으로 하여 1회전시킬 때 생기는 두 회전체의 부피를 각각 P, Q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분 AB를 축으로 하여 1회전시킬 때 생기는 회전체는 이렇게 원기둥이 생기겠죠. 이 원기둥의 부피를 P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선분 BC를 축으로 하여 1회전을 시켜요. 이때 생기는 입체도형 원기둥의 부피를 우리는 Q라고 하는 것이죠. 이때 Q분의 P를 구하는 게 이 문제의 질문이죠. 구하여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P 먼저 구해보도록 할게요. 이때 파란색 원기둥의 부피 P는 원기둥의 부피는 밑넓이 곱하기 높이죠. 밑넓이. 그러니까 여기서는 밑면의 넓이는 밑면이 원이니까 원넓이를 구하면 되겠죠. 원넓이는 파이 곱하기 반지름의 제곱. 반지름이 2AB네요. 그러니까 파이 곱하기 2AB의 전체 제곱이 이 파란색 원기둥의 밑넓이가 되겠죠. 그 다음에 높이는 3A가 되겠죠. 이게 P를 구한 거죠. 그 다음에 Q, 그러니까 보라색 원기둥의 부피는 보라색 원기둥의 밑넓이 곱하기 높이가 되겠죠. 밑넓이는 원의 넓이니까 원의 넓이는 파이 곱하기 반지름의 제곱 3A의 전체 제곱 곱하기 높이는 2AB가 되겠죠. 그랬을 때 우리는 구하고 싶은 것이 Q분의 P였어요. Q분의 P. 그러니까 Q는 파이 곱하기 지금 3A의 전체 제곱은 지수법칙에 의해서 각각의 제곱으로 떨어지니까 3의 제곱 곱하기 A제곱이 됩니다. 그 다음에 곱하기 2AB가 됐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Q가 아니라 P죠. P는 파이 곱하기 마찬가지로 2AB 전체 제곱은 지수법칙에 의해서 각각의 제곱으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2의 제곱 곱하기 A제곱 곱하기 B제곱이 되고 곱하기 3A가 되는 거죠. 이제 Q와 P에 대해서 약분만 하면 되겠습니다. 파이 약분되죠? A제곱 약분이 됩니다. 그 다음에 A도 약분이 되고 3과 3의 제곱도 약분이 되네요. 그 다음에 B와 B제곱이 약분돼서 B만 살아남죠. 2와 2제곱도 이렇게 약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분모는 3만 남죠? 그 다음에 분자는 2와 B가 남습니다. 따라서 Q분의 P는 3분의 2B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오른쪽 직사각형에서 색칠한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시오라는 문제입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때는 2분의 1 곱하기 가로 곱하기 세로 공식을 이용해서 구하죠. 그러면 이 색칠한 삼각형에서 가로와 세로의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 변의 길이를 알아야 되는데 여기서 세 변의 길이 모두 우리는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이거는 우리가 뒷단원에서 피타고라스 정리라는 개념과 중학교 3학년에서 제곱근이라는 개념을 배운 다음에야
이 세 변의 길이를 구할 수 있게 되는데 지금은 그걸 모르니까 이 방법은 쓰면 안 돼요. 아니, 쓸 수가 없죠. 그래서 다른 방법을 이용하여 색칠한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야 돼요. 어떤 방법이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리는 지금 문제를 다시 읽고 주어진 조건을 한번 생각을 해봐요.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을. 그러면 오른쪽 직사각형이래요. 직사각형의 특징은 네 각이 직각인 거죠. 이때 색칠한 삼각형의 넓이는 바로 구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큰 직사각형에서 세 개의 작은 직각삼각형의 넓이를 빼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구하면 됩니다. 자, 직각삼각형이니까 가로 길이 충분히 알 수 있고 세로 길이 알 수 있어서 1번, 2번, 3번 직각삼각형의 넓이는 우리가 구할 수 있을 거예요. 그쵸? 그러면 이런 방법으로 해볼게요. 색칠한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큰 직사각형의 넓이에서 첫 번째 직각삼각형과 두 번째 직각삼각형과 세 번째 직각삼각형의 넓이를 빼서 구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직사각형의 넓이는 가로 곱하기 세로죠. 가로의 길이가 2a, 세로의 길이가 3b니까 6ab가 직사각형의 넓이가 됩니다. 그 다음 첫 번째 직각삼각형의 넓이죠. 첫 번째 직각삼각형의 가로 길이는 2a에서 2분의 3b를 뺀 값이죠. 2a 빼기 2분의 3b. 그러니까 2a에서 2분의 3b를 뺀 값이 가로 길이 곱하기 세로 길이가 3b겠죠. 곱하기 2분의 1이 2. 첫 번째 직각삼각형의 넓이가 되겠고 정리를 해주면 2분의 3b에 2a 빼기 2분의 3b가 되겠죠. 얘를 한 번 더 정리를 해줄게요. 그러면 2, 이렇게 약분되죠. 분배 법칙에 의해서. 그러면 3ab 빼기 4분의 9b 제곱이 되네요. 두 번째 직각삼각형의 넓이를 구해볼게요. 두 번째 직각삼각형의 넓이는 가로 2분의 3b 곱하기 세로 b 곱하기 2분의 1이죠.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4분의 3b제곱이 되겠죠. 그 다음 세 번째 직각삼각형의 넓이는 마찬가지로 가로 길이 2a 곱하기 세로 길이는 3b에서 b를 뺀 값이니까 2b가 되겠죠.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정리를 하면 2ab가 되겠죠.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직사각형의 넓이가 6ab고 세 직각삼각형의 넓이를 다 더해서 빼야 되겠죠. 그러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직각삼각형을 다 더한 값을 계산하면 우리는 얘를 다 더하면 되겠죠. 그러면 지금 여기서 3ab와 2ab를 더하면 5ab가 되겠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4분의 9b제곱이랑 4분의 3b제곱을 더하면 마이너스 4분의 6b제곱이 되겠죠.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5ab 빼기 2분의 3b제곱이 되는 거죠. 그럼 얘를 그대로 여기 써주면 되겠죠. 빼기 5ab에서 2분의 3b제곱을 뺀 값이다. 이를 정리를 하면 6ab 빼기 5ab 더하기 2분의 3b제곱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6ab에서 5ab를 빼면 ab 더하기 2분의 3b제곱이 됩니다. 얘가 색칠한 삼각형의 넓이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됐죠?
지금까지 중단원 학습 점검 문제를 다 풀어보았는데요. 여러분이 이 강의를 듣기 전에 개인적으로 푼 거랑 선생님이 풀어준 거랑 비교를 해보고 이전에 혹시 틀린 문제가 있으면 꼭 다시 풀어서 맞출 수가 있어야겠습니다. 이상으로 중단원 학습 점검 문제풀이를 마치겠습니다.